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초완성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월일시 관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연월일시 관법에 대한 개요는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의 연주, 월주를 하나로 묶어서 사회궁으로 보고요. 다음에 일주하고 시주를 묶어서 하나의 개인궁으로 봅니다. 근데 이 연주하고 연월주하고 일시주에 서로 합되는 인자도 있고 뭐 합이 안 되는 인자들도 있을 텐데, 연월일시관법은 사회궁에 있는 인자와 개인궁에 있는 십성적 인자, 글자들 인자들이 서로 연결성을 갖는 것을 좀 더 중심적으로 봅니다. 자, 샘플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자면 연월일시관법이란 사회를 알고 연월의 사회궁을 알고 나를 알며 일시의 개인궁을 알면 둘의 관계성을 알면 사주가 보인다. 즉 사회궁과 개인궁의 관계성을 알면 사주가 보인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이제부터 사주를 볼 때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해요. 이 사주의 사회궁은 주로 어떤 인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살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 사주가 이렇게 네 개의 기둥이 이렇게 똑같이 서 있다고 해서 얘네가 서로 동격이 아니에요. 동격이 아니고 실제로는 연주 안에 월주가 있고 월주 안에 일주가 있으며 일주 안에 시주가 들어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 뭐 서울시가 있고 서울시 안에 용산구가 있고 용산구 안에 청파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의 글자들 간에 서로 충이 벌어지면 이게 서울시와 용산구 간의 충인지 대한민국과 경기도 간의 충인지 이거 레벨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동격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서로 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하부 조직이 얘네랑 서로 막 지지고 볶고 충돌을 벌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월주의 사회가 그 연주를 생해줄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런 사주를 볼 때에도 월간의 개수가 있고 일간의 개수가 있잖아요. 이 말인즉슨 개수의 사회 속에 개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둘이 동격이 아니에요. 동격이. 개미라는 환경 속에 개사인 내가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사주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이 남자 배우의 사주입니다. 자, 사주는 시간적 관계성이 연월에서 일시로 흐르게 됩니다. 이게 시간 관계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옛날 사주를 읽을 때 제가 순서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드렸죠. 이런 형태로 작동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대학교에서 1, 2학년 때 이런 거 배우고 나면 3, 4학년 때는 이런 거를 배우더라.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근데 만약에 1, 2학년 때 이런 과목을 제대로 이수를 안 하면 3, 4학년 때 그 과목을 배우는데 애로가 있다거나 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거나 2학년 때 무슨 과목을 안 배웠더니 3학년 때 무슨 과목을 선택할 수 없더라라든가 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사회에서 복합적으로 섞어서 그거를 융합을 하게 됩니다. 즉 사주는 처음에는 여기 있는 글자들이 하나씩 선을 보이게 되고요. 하나씩 선을 보이고 다 선을 보이고 나면은 걔네들끼리 서로 관계성을 가지면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영화의 전반부에는 그 영화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한 명씩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영화 만들 때 각 그 해당 그 등장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장면으로부터 그 내용이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봤던 범죄도시 3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각각의 범죄자들이 등장하거나 주인공들이 등장할 때 좀 인상 깊은 상징적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 무슨 중고 자동차 거래소에서 바가지를 씌우는 어떤 주인공 조연이 나오면서 저 사람 저거 사기꾼이구나 하다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각각의 글자들이 서서히 하나씩 등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 시절, 어린 시절에는 참고로 반으로 나눠서 여기를 인생 전반기, 여기를 인생 후반기로 봅니다. 이 전반기, 후반기라고 하면 되게 주관적이죠. 보통 전반기하고 후반기의 경계선은 어디쯤일까요? 라고 본다면은 대체로 한 인생 30대 정도 되면은 대략 전반기와 후반기의 분계선이 되는데 이것도 진도 빨리 나가는 사람이 있고 진도 늦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나 시주가 비교적 빨리 20대, 30대에 발현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특히 이 시주 같은 경우는 빨리 발현되면 30대 중후반, 평균적으로 40대 중후반, 늦게 발현되면 50대 중후반, 열에 한 명씩 평생 작동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작동 안 할까? 그냥 앞 동네에 뭘 안 했으니까, 앞 동네 진도가 안 나갔으니까. 가끔 그런 분들을 저는 운명이탈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등장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인생이 30대 초중반에서 멈추고 그 뒤로 진도를 안 나가시는 분도 실제 사례가 목격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상담을 했던 분의 케이스인데 그분은 상당히 부잣집에서 살았는데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서 유산을 남기게 되셨는데 지금 그분이 나이가 지금 60 중반 되셨어요. 저한테 사주 보러 오셨을 때가 60 초반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30대 초중반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자기와 남동생과 어머니한테 남겼는데 남동생이 누나 그 돈 나한테 주면 내가 이거 2배로 불려줄게 해가지고 남동생이 사업하는 거에 자기 유산 10 몇 억을 갖다 그 당시에 17억인가인데 지금으로 치면 뭐 한 4, 50억 되겠죠. 뭐 더 될 수도 있고 아파트 하나 샀으면 한 200억도 됐겠네. 근데 그 17억인가 10 몇 억을 동생한테 빌려줬는데 1, 2년 내로 다 까먹었대. 싹 망한 거야. 싹 망한 거야. 그 사건 이후로 그분은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 여성분인데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집에서 어머니 집에서 두문불출하면서 30년 동안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 이게 다 동생 때문이야.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 그래서 61세인가 2세 때 사주를 보러 오셔서 저한테 1시간 반 동안 상담 신청하셔서 1시간 동안 아이고 내 돈 얘기만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 과거에 좀 슬프고 안 좋은 기억이 있더라도 이후에 좀 인상 깊고 좀 짜릿한 기억이 있으면 덮여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40대 중반의 여성이 와서 20대 초반의 사랑의 슬픔과 이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분은 20년 동안 그걸 덮을 만한 사랑 관련된 사건이 없었다는 얘기야. 이게 되게 슬픈 일이죠.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걸로 덮일 수도 있고 나쁜 걸로 덮일 수도 있는데 20년 전 사건 이후로 그걸 덮을 만한 사건이 없었다는 것은 보통 그 시간부로 보통 인생 진행이 거의 멈추거나 천천히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사주를 봤더니 일주와 시주를 거의 안 쓴 케이스예요. 연월주에서 시간이 멈췄어. 왜? 집착 때문에. 돈에 대한 진행. 그래 17억을 잃었으면 5년 정도는 마음 아파할 수 있어. 뭐 길면 10년 정도까지 마음이 아플 수도 있을 거야. 그쵸? 어떤 사람 자살할 수도 있을 거야. 그 충격 때문에. 근데 30년이 멈췄어. 그리고 나이 60이 넘었어. 이거 어떡하냐고. 너무 오래 멈춘 거죠. 너무 오래 멈춘 거. 그런 경우에는요, 일주시주가 작동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은 운명이탈자라 그래요. 안타깝지만. 계획서의 각각의 단계를 거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중간 단계에서 뭔가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필요 충분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 집착 같은 걸로 인해서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거. 만약에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못 봤다면서 학업을 때려치고 시험 안 볼 거야. 그 선생님이 잘못했어. 나는 왜 이런 거야. 그러면서 뭐 학업을 중단했다. 뭐 이런 케이스 같은 거겠죠. 이거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인생 전반부는 이 동네에서 주로 작동을 하게 되고 인생 후반부는 주로 이 동네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전반부는 사회궁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글자를 내가 충분히 경험을 해줘야 돼요. 충분히 경험을 해주고 나면 이후에 일시주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이루고 만들어 나가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루고 만들어가는 거. 참고로 사회궁에 있는 4개의 인자는 내가 태어났더니 이미 존재하는 인자 같은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태어났더니 사회적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같은 거고 일주 시주는 내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케이스다라는 거고 연주 월주는 내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주고 체험해줌으로써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분은 좀 특이한 케이스로 시주를 좀 빨리 빼서 쓰신 좀 난사람 같은 사람이 난사람. 되게 유명한 배우십니다. 자,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틀 보자면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편관과 정관이 혼재되어 있고 내 앞에 선행자들이 가득하며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선행자들은 이 편관과 정관 위에 올라서서 인성의 생을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이런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1번 어떤 사회라고 볼 수 있을까? 직장 조직. 참고로 직장인들한테는 인성이 월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경술이라는 곳에서 인성을 받으면서 술토라는 조직 환경과 미토라는 조직 환경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인 평범한 범인이라면은 직장 조직에 가서 선행자들을 따라서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이 사람들이 하던 일을 내가 이어받아서 조직의 관성을 키워줄 수 있는 어떤 나의 성과물을 거둠으로써 사회의 조직을 키워주고 또한 이 조직사회가 필요로 하는 나의 전문적인 간여지동급 재주와 재능을 간여지동이면 위아래가 우뚝 섰다 같은 거예요. 아주 강한 힘이죠. 나만의 재주 전문성을 발현하여 사회에 있는 조직의 묘미합과 묘술합으로 제공하는 사주니까 이 사주가 일반적인 직장인이라고 한다면은 조직에 들어가서 줄 잘 서서 조직의 성과를 내주고 이 조직에서 필요한 나의 전문적인 재주를 갖추어서 인생 후반부에는 내 돈 벌고 내 재주 가지고 사회에 있는 미토와 술토에 기술을 제공하여 돈을 버는 사람. 근데 이러한 조직과의 연결은 사람과 사람의 인맥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겠죠. 근데 이분은 연예인이야. 이분은 20대부터 방송계통에서 일을 했는데 이 사주가 연예인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좀 스토리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 안에도 스토리가 되게 여러 개가 나오는 건데 자, 이분은 나만의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연예인들한테 관성은 뭐 KBS, MBC, 뭐 방송국, CJ 이런 것도 되겠지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가 다 관성입니다. 식당에서 뭐 소주 한 병 갖다 주세요. 멸치 갖다 주세요. 이런 손님들도 내 관이고 미용실에서 내 머리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한테 돈 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이 나의 관이야. 관. 자영업자한테는 손님이 관이고 연예인들한테는 관객이나 소속사가 관입니다. 근데 이 사주는 내 앞에 이게 사오미 화국을 만들고 있으니까 밝고 화려한 사회에서 팬들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내 앞에 선행자가 있고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 밝고 화려한 사회를 가지고 꽃피우는데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재주, 이게 나의 재주죠. 나의 재주로 묘미합과 묘술합, 사오미 방합으로 연결돼서 사회의 명예와 인기를 가져오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순서는 참고로 천간이든 지지든 합이 걸려 있으면은요, 합이 걸려 있으면은 일종의 무슨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뚫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대구시와 뭐 경주시가 뭐 자매 결연을 맺었다. 뭐 이런 그 둘이 합이 걸렸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뭐 대구시에 예산이 좀 남으면 경주시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경주시에 전염병이 돌면 대구시에서 의료 인력을 파견을 해서 대신 도와주기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합이 걸린 거예요. 한국과 미국은 한미 군사동맹이라고 해서 군사동맹에 합을 맺었어. 이 말인즉슨 한국에 위기상황이 벌어지면 미군이 자동 개입하고 또 미군이 위기상황이 벌어지면 한국군이 자동 개입하게끔 자동으로 협약을 맺었어. 자, 장점은 너에게 생긴 문제 내가 가서 도와줄 거고 나한테 생긴 문제 너가 와서 도와줄 건데 단점은 너에게 생긴 문제 나 끼고 싶지 않아도 껴야 되고 나에게 생긴 문제 너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자동으로 오게 되고 뭐 이런 형태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군사 동맹을 맺고 있으니까 북한과의 어떤 뭐 평화 수교 이런 걸 하려고 해도 늘 미국과 함께 해야 되는, 왜 미국도 함께 걸려 있는 문제니까. 예, 근데 한국이 미국하고만 수교를 맺은 게 아니라 일본하고도 군사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하고도 관계를 뭐 개선해야 되는 뭐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자, 그 말인즉슨 사주에서 합이 걸려 있으면 서로 연결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연결점을 또 다른 측면으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보드게임 중에 부루마블 게임이라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부루마블 게임이라고 뭐 돈 벌어보는 게임이죠. 어릴 때.
뭐 주사위 굴려가지고 몇 칸 앞으로, 주사위 돌려서 몇 칸 앞으로. 마치 부루마블 게임판으로 비유하자면은 요 칸하고 요 칸은 이렇게 합이 걸려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요 칸으로 딱 가면 자동으로 요 칸으로 점프. 또는 요 칸을 딱 만나게 되면은 요 칸과 서로 합되어 있어서 요 칸으로 가면 요것도 먹고 여기 가서 요 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야. 이 말인즉슨 나의 식신, 개인적 재주 전문성과 사회의 명예, 지위, 권력, 묘미합으로 천간지지를 동시에 끌어오게 되니까 원래 간지는 동체입니다. 천간 움직이면 지지도 움직이고 지지 움직이면 천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의 머리와 몸은 동체죠. 머리 따로 몸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머리와 몸은 동체야. 머리를 잡고 이렇게 흔들면 몸도 흔들립니다. 누가 내 몸을 잡고 막 흔들면 머리도 막 이렇게 흔들려요. 자, 지지에서 합 걸리면 지지적 작용이 천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천간에서도 합 걸리면 천간의 영향이 지지에서도 합이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의 개인적 재주로 사회의 평관과 정관, 이런 고객, 저런 고객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반대로 이번엔 평관 입장에서 보자면 사회의 관들은 나의 재주를 매우 좋아한다. 그래서 천간에서 을경합도 되죠. 내가 천간으로 재주를 드러내니 여러 관성과 연결된 관의 인기, 관의 사랑이 나의 을목에 반했어요. 라는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의 금전 재물과 명예가 하나로 사업이 방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돈 벌고 명예였다, 명예였고 돈 벌다가 되는 거고 또 내 재주하고 연결되어 있으니 큰 조직에 들어가서 내 재주가 생겼다도 되는 거고 내 재주가 사회에 큰 조직을 불러온다 같은 형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월일시관법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 좀 먼저 찾아봐야 되는 게 합 걸린 사주들, 글자들 간에 서로 합이 걸려 있다. 특히 사회궁에 있는 글자와 일시궁에 있는 글자가 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둘은 매우 강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합 안 걸린 것보다 합 걸린 걸 먼저 찾으면 바늘하고 실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바늘 찾았더니 그 안에 실이 걸려 있더라. 실을 찾았더니 그 끝에 바늘이 걸려 있더라. 같은 형태로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같은 거예요. 이런 사주는 명예와 재주가 연결되어 있다. 명예와 돈이 연결되어 있다. 재주와 사회적 먼 곳에 인기와 인정받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럼 사실 이 사주의 핵심 포인트는 어느 동네가 활성화되면 사회를 다 가질 수 있어요. 어느 글자가 활성화되면 이거죠, 이거. 이거 활성화되면 다 연결되죠, 다 연결되죠. 그러면 사회에 있는 다양한 고객층들의 팬들과 사랑과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주구나. 그러면서 돈도 번다. 이럴 수 있는 사주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의 구조로 보는 거죠. 제가 오른쪽에다 설명을 써놨습니다. 식신으로 정인을 합해오는 것은 나의 실력, 표현으로 인기, 인정받는 것, 뭐 사랑을 받음, 사랑을 얻음. 그래서 이제 사회궁에 인성이 있는데 일시궁에 뭐 재성이 됐든 관성이 됐든 뭐 비겁이 됐든 식상이 됐든 뭔가 사회궁에 있는 인성을 끌고 들어오게 되면 인기였다, 인정받다, 뭐 사랑받다, 지원받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사회궁에 재성을 끌어오면 뭐 돈을 벌다, 재물을 끌어오다, 관할 영역권을 갖게 되다, 소유와 관련된 일을 해볼 수 있다 같은 거죠. 그래서 사주를 보면서 이 사주는 일주와 시주에 어떤 인자를 사용하라면 사회궁에 어떤 인자를 끌고 올 수 있겠구나 이거를 보고 지금 뭐 하십니까? 제가 백수인데 뭐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백수다. 그러면 분명 사주에 안 쓰이고 있는 글자들이 아주 많을 거야. 이 글자와 이 글자를 사용해 보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딸려 들어올 것이다. 를 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조언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자세한 설명들은 제가 쭉 써놨습니다. 자, 2강 연월일시관법. 우선 2강의 첫 번째는 사회의 재성을 가지고 오는 사주라는 형태로 사회궁의 재성 가져오는 사주. 그러니까 사회의 재물을 내가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 가져오는 거죠. 돈 가져오는 거. 아무래도. 열의 아홉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경우인데 우선 첫 번째 오늘 2강 사회의 재성 가져오는 사주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의 재성을 합으로 가져오면은 좀 더 연결점이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사회의 재성을 합으로 가져오는 것은 재물을 얻는 것,
경제활동, 수단의 단서다. 재성은 내가 관리하고 다루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관리하고 다루는 것들, 소유하는 것들. 이거를 그냥 재성은 돈이다라고만 해석을 하는데 재성이 표현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일부가 이제 돈이죠. 물론 돈으로도 활용될 수 있죠. 옛날에 물물 경제 시대, 화폐가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 물물 경제 시대에는 내가 가진 소나 말을 가지고 뭐 딴 걸로 뭐 바꾸고 하는 형, 내가 가서 일을 해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주고 뭐 그런 거였죠. 내가 너네 집 가서 농작물을 이렇게 밭갈이를 해주면은 쌀을 두마지기 다오 뭐 같은 게 나의 식신을 제공했더니 그들이 나에게 재성을 제공하였다. 그러면 그들 재성 가진 사회에 나의 기술을 제공하여 서로 둘을 교환하는 사주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죠. 옷가게에서 옷을 매우 잘 파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옷가게에 가서 그 가게가 옷장사가 잘 되게 해줌으로써 월급도 잘 받고 보너스도 잘 받고 진급도 하였다. 이런 형태들이 내가 가진 재주 전문성을 제공하여 사회에 무언가를 갖고 들어오는 사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사회에 재성을 가져오는 사주를 확인하려면요. 우선 재성이 뭔가를 좀 봐야 돼요. 참고로 샘플들은 이런 형태들입니다. 사회궁의 다양한 재성들이 사주를 반으로 딱 나눠서 연주, 월주의 재성들이 있는데 이 사회에 있는 재성들을 다양하게 내가 가진 인자로 끌고 들어오는 형태들입니다. 재성을 비겁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인성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뭐 식상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관성으로 가져올 수도 있는데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성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표 한 장으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걸로 좀 보도록 하죠. 자, 재성이라는 게 뭡니까? 재성은 일간이 극하는 것, 극하는 것은 다루는 것, 소유하는 것, 관리하는 것, 핸들링하는 것, 평가하는 것입니다. 조종하는 것.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내가 자동차를 다룬 거죠.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갔으면 강아지를 내가 다룬 거죠. 근데 세상 모든 만물은 명백하게 재성, 명백하게 식상, 명백하게 관성, 명백하게 인성으로 딱딱딱 나눠서 분류할 수 없다라는 점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물건 안에는 인성도 좀 녹아있고 관성도 녹아있고 재성도 녹아있고 식상도 녹아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데려다가 막 먹이고 재우고 이쁘다 해주면 식상인 거고 이 강아지 누구 거야? 제 건데요. 관수 똑바로 해.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걔는 재성인 거고 이 강아지가 팔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이러면 넌 내 강아지야.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러면 그거를 재성의 개념으로 보는 거고 관성은 이 강아지를 잘 모시면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올 거야. 섬겨야 돼. 이 강아지 품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강아지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고 이 강아지의 수준은 어쩌고 그러면은 계급을 따지게 되면 이제 강아지가 관성이 된 거고 나 아프고 힘든데 강아지가 와서 엄마처럼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으면 얘 네가 엄마구나. 그럼 걔는 인성인 거야. 보통 그런 것들이 서로 다양하게 섞여 있는 형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주에 인성이 많은 사람은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사물을 주로 인성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거고 재성이 많은 사람은 사회의 모든 관념들을 주로 재성적 관념에서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사회의 모든 관념들을 주로 식상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에 식상이 많은 여자가 남자를 만나게 되면 아유 저 남자한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거를 따지는 거고 근데 내가 뭔가를 해주려는 걸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하고는 인연이 잘 안 돼. 그래서 보통은 저기 남자친구가 식당을 차렸는데 지금 일손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 그래 내가 가서 도와줄까? 내가 가서 도와줄까? 그러면 나의 식상을 제공해서 그 남자의 마음을 얻는 뭐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근데 사주에 재성이 많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 경제활동과 소유 다루는 활동이 많은데 남자를 만나더라도 야 그 사람 돈 있어? 야 그 사람 경제적 능력 있어? 야 그 사람 뭐 가지고 있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부부되면 나한테 뭐가 더 생기는데? 이런 어떤 현실적이거나 경제적 관점을 합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게 과도하면은 약간 이제 좀 그러겠지만 적정하면은 세상을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관성이 많은 여자가 만약에 남편을 바라본다 그러면 그 남자 나 책임질 수 있어? 그 남자 존경할 수 있어? 그 남자 나한테 잘해줘? 그 남자 말 잘 들으면 그 남자가 나 먹여 살려줘? 이런 어떤 주종 관계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많이 보게 되는 거. 인성이 많은 여자가 남자를 보게 되면은 나한테 잘해줘? 나한테 무슨 선물 해줄 수 있어? 나 힘들고 어려운데 나 좀 기대며 나 좀 이렇게 좀 품어줄 수 있어? 그 사람 존경할 수 있어? 이런 인성적 요소로 남자를 바라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다 섞여 있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야. 어쩔 땐 엄마 같고, 뭐 어쩔 땐 재성 같고, 뭐 처음에 서류 검사할 때, 야, 그 남자 직업 뭐야? 야, 그 남자 돈 얼마나 있어? 그땐 재성으로 갔다가, 딱 막상 만나고 보니까, 어머, 내가 이렇게 좀 잘해주고 싶은데? 그럼 식상으로도 보였다가, 나 좀 힘들고,